이제는 이승을 넘어선 곳을 다뤄야겠다. 이제는 저승의 법정을 다뤄야겠다. 그런 의뢰인 있으면 어떡해요? 환장 아저씨. 뭔가 이 재판에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쩌란 거예요? 그럼 거기 동물성 후반과는 그냥 클리셰 덩어리. 정말 지금 후반과는 그냥 클리셰 덩어리.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간,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 라이노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고소한 영화 읽기의 전통의 조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상석에 앉았다가 다시.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네, 근데 최종환 변호사 여기 앉아도 되는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제가 자리를 여기가 더 얼굴 작게 나고 좋은 자리 아니에요? 아니 이쪽이 더 잘 나와요. 지난주에는 남남조합이 나갔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저도 완벽한 타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좀 아쉬웠어요. 우리 모두가 곽 팀장님을 그리워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라고 할까요? 우리 고소한 영화 읽기 얼굴. 안녕하세요. 왜 안경 안 쓰고 나오셨어요? 안경 썼을 때가 반응이 훨씬 좋으시잖아요. 저는 코가 낮은지 자꾸 흘러내려요 이게. 그 안경을 잘못 맞추신 것 같아요. 조여야죠. 아. 최종화 변호사가 안경 쓴 게 나은지 아니면 안경 벗은 게 나은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부터는 안경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진행할 작품, 사실 우리의 오늘 분위기를 보고서 아니 얘네들 왜 이래? 뭔가 이 분위기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승의 법정, 현실의 법정은 다룰 만큼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승을 넘어선 곳을 다뤄야겠다. 이제는 저승의 법정을 다뤄야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화는 바로, 사람이 죽어 망자가 되면 저승에서 49일에 걸쳐 거짓, 나태, 불의, 배신, 폭력, 살인, 천륜 등 7가지 항목에 대하여 재판을 치르며 모든 재판을 통과한 망자만이 다음 생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작품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부산 센텀시티의 한 빌딩 화재 현장, 소방대원 김자홍은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고 그 숭고한 희생으로 아이의 생명을 되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저승 3차사 강림도령 해원맥 이덕춘이었죠. 김자홍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웅적으로 자신을 희생한 훌륭한 사람으로 저승 3차사가 19년 만에 만나는 귀인이었습니다. 허나 한사코 귀인이 아니라며 고개를 흔드는 자홍. 저승 3차사는 자홍을 데리고 귀인 재판이라는 특별한 저승의 재판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자홍과 차사들을 덮치는 지옥귀들. 자홍의 직계 가족 중 누군가가 원기가 된 것인데 이승으로 향한 강림이 만난 것은 자홍의 동생 수홍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승의 법에 대해서 말하던 법무법인 산하의 변호사 두 사람, 고소한 영화 읽기를 대표하는 두 변호사가 이번에는 저승의 법에 대해 논해봅니다. 오늘 고소한 영화 읽기에서 다룰 작품은 주호민 작가의 원작 신과 함께를 영화로 만든 작품, 한국 신파 영화의 끝판왕 신과 함께 죄와 벌입니다. 자, 일단은 감상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천만 영화가 맞는 거죠? 그렇죠. 무려 쌍천만입니다. 어이없으시죠? 너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사실 저승이 참 엄격해도 너무 엄격하구나. 옛날 무슨 원님 재판. 네, 그렇더라고요. 7번 방의 선물이랑 요거랑 똑같은 천만이거든요. 7번 방의 선물이 재밌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차태현이 원래 영화 찍으면 잘 흥행이 안 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또 흥행을 했네요. 과속 스캔들. 그렇구나. 엽기적인 그녀. 백신소. 흥행 보증수표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셨는데. 아, 이해는 됩니다. 워낙 이제 또 바쁘시다 보니까. 저도 바빠요. 머리가 나빠지. 부분 빼고는 그냥 볼만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편은 제 역사상 최악의 망작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들이 그 넷플릭스에 무료로 뜬 지가 꽤 됐는데 절대 다시 재생을 누르지 않았어요. 제 자식들에게 권하지 않을 영화 그걸 돈 받겠습니다. 내고 보고 왔는데. 언제요? 넷플릭스 안 보세요? 네. 넷플릭스를 안 하시는구나.
일단은 주인공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자홍이라는 캐릭터예요. 염라가 어머님한테 어떤 직접적인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가가지고 너무 일단 착해가지고 보면서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또 원작을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또 분노한 최정화 변호사님은 또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정점을 찍었던 장면이 곤돌라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주지훈하고 김양기를 구하기 위해서 네네네. 이 김자홍이가 밧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찌나 미운지. 이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마냥 뭔가 성실하고 뭔가 진짜 올곧고 마냥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약간 자기 방어적인 성향이 좀 많은 사람이다. 쓸데없는 짓을 참 많이 하는 캐릭터구나. 왜 쓸데없이 엄마랑 동생을 같이 죽이려 했으며 굳이 왜 쓸데없이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해가며 엄마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귀인이 아닙니다 이러는 것도 저는 좀 답답했고요. 그러니까 왜 귀인이 아니래? 귀인이랑 나태지옥에서 말 듣고 하지 말라는데 귀여워해 뭐.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고 싶었던 것이냐?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 있으면 어떡해요? 환장 아저씨. 의뢰인들한테 가급적 말씀을 드리지 말라 부탁드리는 부분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기어이 또 하시거든요, 김장훈도. 왜 이게 천만이 갔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파. 이 영화는 정말 신파로 천만을 갈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저승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저승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생각만으로 지옥 뭐 이렇게 했다가 그 막 기둥 굴러가는데 막 뛰고 막 불지옥에서 사람들 매달려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진짜 지옥이 있다면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정말 리얼하게 잘 그려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또 역시 아닌가요? 네, 역시 아닐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잘한 것 같아요, CG는. 최고의 퀄리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곽 팀장님은? 주지훈은 그래도 한 1000년의 재판을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온 자사인데 그래도 너무 아는 게 없는. 근데 김양기는 또 너무 착하고 김양기 역시 47번의 재판을 하고 배울 만큼 배웠을 텐데 1000년 동안 또 화정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정우는 여전히 독단적이죠. 뭐든지 이제 의논 없이 본인이 다 이제 결정하는 걸 보고 와, 이 대장질하는 습관을 못 벗고 대장질하는 습관.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1000년을 함께 살면은 대등해지지 않나요, 관계가요? 뭐 몇 년이나 차이 난다고 1000년을 했는데. 주지훈을 제외하고 이 주연급 배우들은 그냥 그랬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아무튼 별로예요. 이 껄렁껄렁하고 이렇게 뭔가 이런 역할을 대사 딕션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별로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감독이 요구한 바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주지훈 씨가 은근 연기 스펙트럼이 좀 되게 넓은 배우인 것 같아요. 킹덤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암수살인 같은. 좋았죠, 거기서. 결국 우리 고소한 영화 읽기는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저승의 법정은 이게 문제다. 자, 이승의 변호사가 저승의 법정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이제? 갑자기 직계 가족 중에 누가 원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지옥기가 갑자기 총출동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이가 없던 거예요. 왜 직계 가족 중에 누가 원기가 되면은 내 저승길에 왜 지옥기가 나가야 되나? 네, 저승은 연좌제가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지 뭐 여기 나오는 게 여기. 그리고 이제 나태지옥. 여기서 그 김자홍은 공소 제기 자체가 안 돼요. 한마디로 한 번도 나태한 적 없는 삶을 살았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네. 아니 나태하지 않았던 사람이 존재하나요? 저도 그 사실 준비하면서 사실 그때는 저도 제 인생에서 좀 쉬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때 와우 했거든요. 저도 고시할 때 한 번씩 이제 막 집에서 막 3박 4일 동안 안 나오고 영화 다운 받아보고 드라마 보고 막 이러고 그렇죠, 이런다니까요. 한 번씩 네. 이제 미치죠 고시하면. 고시 하시는 분들 한 번씩 이게 가는군요. 네. 저는 뭐 고시 준비를 안 했는데도 이제 와우 때문에. 근데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혓바닥을 뽑으려고 해요. 네. 아니 묵비권을 행사 거짓 쪽에서는 재판정에서 그 불기소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의 그 존속 권한이에요. 재판에서 그걸 하려고 한다면은 공소 기각 결정이나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여기서 용어가 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런 거는 또 좋은 디테일입니다. 네. 곽 팀장이 어떠세요? 이런 디테일 지적에 대해서. 뭐 저는 저승이니까 그러겠거냐고 보긴 봤는데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불의지옥에서 저승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거 한번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래도 하나는 있었어요. 있네요. 예. 폭력지옥에서 장광 씨가 나오죠. 네. 방광 씨가 장광 씨가 변론 자체를 거부하고 판결을 내리려고 해요. 존경하는 직강대왕님, 변론 시작해도 될까요? 아 됐다. 연론은 무슨 용서도 못 받고 피해자도 확실한데 차. 이게 뭐죠 진짜? 원님 재판이라니까 원님 그러니까 재판이요. 합산 처벌이라는 게 나와요. 네, 맞아요. 합산 네. 처벌. 변호인이 만약에 합산 처벌을 요구한 다음에 이 재판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재판에서 만약에 무죄를 받지 못하면은 이 죄인뿐만 아니라 그 차사, 그러니까 변호인의 자격까지 박탈하고 아무튼 묶고 더블로 가는 거죠. 그 재판을 마치 도박화하는. 그러니까 그죠. 넌 먹을래? 이러잖아요. 판관들한테도요. 계속 환생을 하냐 지옥으로 떨어지냐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도박하듯이 네 최종환 변호사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처사들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처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판결하는 대왕들은 그 막 과거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면서 아 이건 네가 잘못했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차사들은 좀 준비가 안 된 느낌이에요. 과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요. 뭔가 이 재판에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승법 제1조 1항이 승에서 용서받은 죄는 심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설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근데 이상하죠. 이제 판관들은 사실 검사 역할인 거잖아요. 이승에서 보면요. 네. 근데 너무 멍청하고 사무소 위조 자체로 기소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뭐 처분문서가 권리나 의무에 관한 거에 대한 이제 문서를 위조해야 이제 이승에서는 사무소 위조의 죄책을 지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 문서나 뭐 쓴다고 다 범죄가 되면 네. 재판 안 받을 사람 없겠죠. 근데 마치 뭐 이거는 어떻게든 너를 괴롭게 하겠다. 살인지옥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살인지옥 일부러 죽였나요?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네.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간접 살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도 이 김자홍이 사람들을 8명이나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위기에 처해 있던 동료 소방관을 구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기소를 하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동료 소방관은 그러니까 무조건 죄인이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살인자 아닌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승 가서요. 죽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부모님 편찮으신데 미리 병원을 모시고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모시고 가냐? 강제로 부모님을 데리고 가서 내시경을 시키지 않았어. 강제로 갔을 때 폭력지옥에 또 잡혀가겠지. 그냥 무조건 걸리는 거네요. 여기는. 저는 이게 처음 개봉한 날 IMAX로 봤거든요. 단 하나의 빈자리도 없이 그 큰 IMAX가 꽉 찼고요. 사람들 다 울면서 나왔어요. 우셨어요? 우셨어요, 아님. 그렇죠. 저 울었어요. 네. 왜 맨날 우세요 그렇게? 그렇죠. 어디서 오셨어요? 도대체 궁금한데. 이 심파 장면 중에서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은 심파 장면들. 그 차태현 씨가 너무 어머니해요.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 손끝 하나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 과도한 효심을 표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약간 심파가 약간 좀 억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관심사병을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아픈 사람으로 그리지 않았나요? 관심사병 중에는 팀장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 많아요. 군단 법무부에 있었거든요. 관심사병이랑 면담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그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해요. 갑자기 병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애니메이션 대사래요.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들. 너 내 동료가 되라.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야, 우주에서. 그렇죠. 두 분은 어머니를 어떻게 보셨나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몸이 불편하고 또 한없이 인자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을 당연히 용서하고 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그냥 클리셰 덩어리. 정말 지긋지긋해요 진짜. 근데 여기 보면은 거의 19년 만에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얘는 안 돼. 이 정도로 사람들이 나쁘게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아니면은 이 3명의 팀한테 걸린 사람 중에 일각에서는 이 3명이 정말 일을 많이 안 하나 봐요. 무능력하죠. 1000년 동안 47명 살린 게 말이 됩니까? 나태지옥에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김송 캐릭터가 너무 싫었어. 아, 수홍. 네. 형을 엄청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형이 보내준 돈은 따박따박 받아가시고. 그걸로 잘 먹고 살아. 네. 요거는 네.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 있는 게 네. 팀장님 사실 준비하실 때 경제활동 하셨나요? 다 집에서 나오는 돈으로 공부하시고 그때 짜증 많이 부렸죠 부모님한테. 그죠? 그거 다 하셨어요. 사실을 준비하고 있던 김수홍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았어요. 짜증도 낼 수 있고. 사시가 사람의 어떤 인성을 파괴시킵니까? 이해가 되네요. 두 분은 사후세계를 믿으십니까? 불자여서. 아 진짜요? 그냥 아예 내 존재가 없어지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죽고 나면 뭐 영혼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좀 안 믿거든요. 그러면 귀신의 존재 안 믿으세요? 안 믿죠. 그럼 별로 겁이 없으시지? 뭐 공포 영화나 이런 거 좀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럼 가위 눌리거나 뭐 이런 것을 봤다거나 이런 경험도 없으세요? 이제 저는 이제 가위도 눌려보고 헛것도 본 적이 있지만 그럴 때는 제가 기가 약하거나 피곤하거나 혹은 진짜 만약에 제가 저에게만 보이는 존재가 있다,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 같아요. 나는 조현병이 있구나. 엑소시즘 이런 거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관심은 되게 많은데 믿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무당들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무당들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거는 부정하죠. 이거 보시는 무당분들이 합심해가지고 살 날리면 어떡해요? 믿게 해줘 한번 막 이래.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클럽에 가가지고 막 춤을 춰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클럽에 가서 춤을 추나요? 그럴 수 있죠. 클로버처럼 보이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새로운 내가 되고 싶었나 보다. 그게 약간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마치 리얼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그 이승의 법은 그렇게 무자비하거나 맥락 없진 않다. 이거 편지 써주면 사무소 유지하고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편지 막 쓰세요. 네. 스윙에서 기소를 안 당하려면 현실의 삶은 한낱 참 무미건조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누워 있어라. 뭘 하든 간접살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나트지옥에 가나요? 만약에 이 신과 함께를 원작 그 저승편 1권 내용 그대로 만약에 영화 했으면은 1000만 넘기 힘들었을까요? 전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주호민 작가도 이해 안 될걸요? 굳이 이렇게 엮지 않아도 그냥 김장훈 씨 얘기만 쫙 펼치고 그리고 진기한 변호사 얘기만 쭉 해도 일부가 되게 재밌거든요. 재판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길게 본 거 아닌가. 자, 오늘 정말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승의 변호사들이 저승의 법정을 논했어요. 저승의 법정은 정말 엉터리다. 자, 오늘 신과 함께 재화벌 함께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일단 이 영화에서도 그 신과 함께 1, 2편 다 통틀어가지고 또 이게 형사재판인데 네. 계속 피고 거리고 있어요. 그 봉준호 감독님하고 그 넷플릭스하고 CJ ENM 그리고 드래곤 스튜디오한테 제가 부탁 하나 드리는 게 특정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큰 비용 안 들이고 좀 경력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 구하면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좀 교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분 얘기대로 하세요. 넷플릭스 듣고 있나?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한 내용은 인과 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